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6 시리즈입니다. I swore to myself I wouldn't be honest this time. It was all just for fun, but now I'm blurring the lines. I know there's some things I'm not supposed to say to you. I know it's just 3 words, but sometimes they're so taboo. I guess you caught me with my inhibitions down, and now you're hearing all the secrets from my dirty mouth. I'm gonna need you to come wash it out and kiss me, 'cause I don't know how to shut my dirty mouth. My dirty mouth. Can't keep from talking now, I'm just biting my tongue. Shake that filthy feeling of falling. 오랜만에 6 시리즈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작년에 삼천리 모터스 안산 전시장에서 진행했던 시승행사에서 620D 럭셔리 트림을 시승행사에서 잠깐 테스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6 시리즈를 만나는 겁니다. 상당히 반갑네요. 일단 이 6 시리즈 GT 기존 5 시리즈 GT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 1세대 모델을 보면 1976년에 E24 코드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2017년 3세대 모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3세대 모델까지는 준대형 패스트백 세단 모델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 G32 코드명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 시점부터 이제 GT 크로스오버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6 시리즈에는 쿠페, 컨버터블, 그랑 쿠페 라인까지 있었어요, 구성에서. 근데 그 구성들은 현행 이제 8 시리즈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6 시리즈 2020년부터 LCI 버전이 현재 판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LCI 버전이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갔죠. 거의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단종이냐 세대 체인지냐가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6 시리즈 플랫폼 구성으로만 보면 전에 시승했던 IX 그리고 7 시리즈죠. 기존 세대입니다. 기존 7 시리즈에도 적용이 되었던 클라 플랫폼이 현재 6 시리즈에도 적용이 돼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패밀리카라고 하면 SUV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UV의 단점이 있죠. 승차감을 비롯해서 승하차 시에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6 시리즈 GT라는 이 크로스오버 모델 자체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컨셉이 좀 명확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6 시리즈 GT 현행 판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트림 구성으로만 보면 크게 총 3가지의 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L 디젤 엔진이 적용된 20D 트림, 그리고 3.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30i, 40i 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 트림에는 X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단 이제 20D 트림은 이 X 드라이브는 선택 사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보통 30i가 BMW의 이제 다른 트림들 구성, 모델 트림 구성으로 보면 이 2.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서 30i 트림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30i도 3.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이 6 시리즈 GT 4,20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상세 트림 구성으로만 보면
620D 모델이 약 2100대가 판매가 되고요. 630i가 약 1800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보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640i가 조금 판매량 쪽으로는 낮아요, 수치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가격적인 면이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판매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시승 차량 정식 모델명으로 보면 640i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1억 67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이제 엔트리급 사양이 620D 럭셔리 트림이거든요. 그 트림과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약 2,3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620D 가격 비교한 트림은 X드라이브가 적용되지 않은 구성입니다. 그러면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3.0L 직렬 6개통 가솔린 트윈파워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8단 스테토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5.9kg/ms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은 5.2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구성만 보면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40i 트림이죠. X7 그리고 7 시리즈의 파워트레인 구성이랑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워트레인 성능 수치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U 시리즈 GT 현행 모델에는 기존 40i 트림에서도 언급했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 트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640i 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 X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620D 트림만 선택 사양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620D 트림으로 기준으로 만약에 X드라이브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가격으로는 약 410만 원의 가격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30i와 파워트레인 출력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3.0L 어떻게 보면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최고 출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 90마력, 약 90마력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크 부분은 약 6토크로 보면 되겠네요. 5.9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30i를 사셔서 ECU 튜닝을 하시면 640i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9톤 수준입니다. 근데 1.9톤이긴 한데 그냥 약 2톤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량의 복합 연비는 9.6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6 시리즈입니다.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그리고 센사텍 가죽 대시보드, M도어 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성이 거의 최상위 옵션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림 구성으로 보면 오늘 시승차는 M 스포츠 트림이라서 이제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가 주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보다 이제 하위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는
파인우드 애쉬 그레인 인레이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트림별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이제 올드한 세대인 거죠. 전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세대의 7 시리즈 모델이랑 인테리어 구성 자체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동일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센터 페시아 부분인 것 같거든요. 스티어링 휠 쪽은 7 시리즈 제가 예전 세대 생각해 보면 이쪽이 약간 알루미늄 색상으로 좀 적용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요거 스티어링에는 제외하더라도 이쪽 센터 페시아 부분이 예전 7 시리즈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 미디어의 숫자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이런 분리 버튼 구성들 오랜만에 보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전까지 X7 그리고 7 시리즈 그리고 IX 모델까지 신형 모델들을 쭉 시승을 하고 오늘 이제 6 시리즈를 시승을 하는 거거든요. 좀 반가워요. 물리 버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 구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 8세대 OS가 아닌 기존 7세대 OS를 사용하는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던 이 BMW의 이런 계기판 테마 느낌이라서 적응이 여기가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요즘에 신형 모델을 시승을 해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계기판 테마도 마음에는 듭니다.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이기는 한데 이렇게 뭐 계기판 이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컴포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스탑앤고 기능이 바로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제 테마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에코프로로 갔을 때 이제 계기판 색상이 이제 같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의 폭이 좀 크게 느껴지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안쪽에도 정보를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건지 설정을 또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을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스티어링 휠 우측 좌측 스티어링 휠 컬럼 쪽에 BC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이 기존 계기판 테마 자체도 뭐 제가 예전에 시승하면서도 항상 언급을 했지만 불편하거나 아쉽거나 하는 구성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활용 범위가 좀 적은 거 그런 거 부분만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성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많이 표시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RPM이랑 속도 요 영역만 좀 더 눈에 확 띄게 신성이 좋게 해주는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HUD 시스템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신형 모델들은 3세대 HUD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 자체가 지금 6 시리즈보다는 거의 75% 이상 커졌어요. 그만큼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정보를 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충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헤드라이트 관련 조명 다이얼과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계기판 조명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지금 이 헤드라이트 구성만 보면 후방에만 안개등이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8세대 OS가 들어가는 이제 신형 모델 어떻게 보면 이제 7 시리즈 세단 중에서는 지금 6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저도 정보를 들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5 시리즈 제가 이 전시장에서 3 시리즈 신형 모델을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차량도 버튼 형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6 시리즈가 향후에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모델도 나온다고 하면 이쪽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헤드라이트는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 방식은 예전 모델들에서 항상 사용하던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이제 예전 모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도어 트림입니다. 이쪽에는 일단 도어 레버 앞쪽에 중앙제어 락 장치가 위치를 합니다. 이 중앙제어 락 장치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양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메모리 버튼
구성을 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을 좀 마련해 줬고요. 이 메모리얼 버튼 구성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부 쪽 스피커 라인 보니까 현재 모델 어떻게 보면 그렇죠. 6 시리즈 GT 중에 가장 상위 이제 들어가 있는 트림인데 하만 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뭐 하만 카돈도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상위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들어보시고 하만 카돈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바우스 앤 윌킨스가 좀 좋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만 카돈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 전동 방식입니다. BMW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전동 방식은 이 스티어링 휠 좌측에 짧은 컬럼이 있거든요. 이 컬럼을 조절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스티어링 림 두께 그리고 틸트, 특히나 텔레스코픽의 조정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신체에 맞게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 각도 이런 부분을 딱 맞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휠, 이 BMW 모델은 뭐 신형 새로 나온 모델도 그렇지만 예전 세대부터 이 스티어링 휠 조작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스티어링 휠에 좀 적응이 되신 분들은 아마 웬만한 브랜드의 이제 스티어링 휠 구성을 만족해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구성면에서 이렇게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 안쪽에 보니까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이쪽 구성을 보니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현재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도 시정 모델 말고 전에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열선 여기 있으면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나파 가죽, 컴포트 가죽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명칭에서 컴포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편리함, 안락함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착자를 했을 때 지금 제가 이거 스포츠 모드로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쪽 허리 지지대를 좀 더 감싸주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 시트의 착자감은 컴포트긴 한데 완벽하게 이제 컴포트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단단한 면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게 제가 그렇죠. 전에 시승기가 X7, 7 시리즈, iX50 스포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이제 6 시리즈 모델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탄탄하게 느껴지는 구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방석 쪽이 조금은 탄탄한 쿠션이 살짝은 줄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받이 쪽도 이 허리 지지대가 쿠션감보다는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주로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도 그렇지만 이 시트 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게 손만 갖다 대면 디스플레이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다양한 범위로 이 시트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사이 서포트도 전동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이 그래픽은 단순히 어떻게 조정되는지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뭐 이거는 별개로 어쨌든 시트 구성은 상당히 좋아요. 시트, 스티어링 휠, BMW가 이 구성 자체는 제가 많은 다양한 차량들을 시승을 해보지만 상당히 편리하고 괜찮습니다.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시트 색상 보시면 모카 색상으로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약간은 이제 어두운 브라운색 계열인데 현재 6 시리즈 뭐 트림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이 실내 색상 구성으로 보면 총 2가지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시승차에 적용된 모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랙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터치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아요.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랑 12.3인치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OS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지원을 합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형 내비게이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야, 이 메뉴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상위에 있는 주행 정보, 이쪽에서는 주행 데이터, 이거는 이제 연비죠. 연비 보고 이런 구성이랑, 야, 스포츠 디스플레이,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이 스포츠 디스플레이도 원래는 이 구성이 아니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사실상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BMW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예전의 세대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표현하자면 약간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8세대 OS로 가면 좀 더 이렇게 그래픽이 이제 변하는 이런 구성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이동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주행 정보 쪽에는. 차량 상태는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관련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오일 서비스 시기, 체크 컨트롤, 엔진 오일 양,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정란에서 이제 다양한 설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반 설정이 OS 8세대에 들어가 있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메뉴가 이제 보이죠? 단위, 음량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제스처 이렇게 돼 있고, 음향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만 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죠. 여기서 이제 제스처 컨트롤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시승기라서 제가 제스처 컨트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기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행 모드입니다. 지금 스포츠 인디비주얼, 에코 인디비주얼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 센터 패시아 쪽에 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성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스포츠와 에코 프로는 인디비주얼 구성까지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디스플레이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엔진, 변속기 이렇게 세 가지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본적인 ADAS 시스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6 시리즈 GT 거의 가장 상위의 트림인데, ADAS 시스템 구성으로만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주차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주차 어시스턴트는 플러스가 붙거나 프로페셔널이 붙어야 이 서라운드 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게 제가 직전에 아마 이 시정 모델 시승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직전 차량들이 프로페셔널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주차할 때 이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표현을 해줘서 정말 편하게 주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후방 카메라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적응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ADAS 시스템 구성을 보면 정면, 측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차선 변경 경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조향 간섭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보조 장치 쪽에서도 별도로 이제 ADAS 주행 보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을 해줘요.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리고 도어 및 차량 액서스, 이쪽에서 이제 트렁크 리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로 높여놓을까요? 어차피 2부 외관실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컴포터 액서스 기능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을 해 놓으면 차량에 접근하거나 멀어질 경우에 자동으로 차량을 잠그거나 열어주는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6 시리즈 GT에 적용된 이 구성으로 이 컴포터 액서스를 해 놓으면 차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직전 차량들 시승을 다 해봤지만 멀어지면 소리가 나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소리가, 개인적으로 소리가 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잠기는지, 소리가 안 나면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차를 계속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전 특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별도로 설정하는 기능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내 조명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색상 많이 해주네요. 청동, 주황, 흰색, 파랑, 초록, 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제공을 해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좌석 편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정말 어떻게 시트가 조정되는지 그리고 저장 이런 부분만 메뉴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8세대 OS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막 설정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6 시리즈는 그런 구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히터 분배 요거는 들어와 있네요. 히터를 어느 쪽으로 좀 분배를 많이 할 것인지 이 설정은 되게 좋죠. 엉덩이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허리 쪽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컴포트 기능, 사실 이게 8세대 OS로 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보통을 넣어줬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조절 이쪽에 들어가시면 지금 운전석 쪽과 동반자석 쪽으로 어떤 온도로 이제 소위 말해 따뜻한 바람으로 온도를 이제 맞출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시원한 바람으로 맞출 것인지 그걸 이제 상체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뒷좌석 냉난방 시스템을 오프하거나 켜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제 송풍구 사이입니다. 요 버튼 되게 오랜만이네요. 비상등이랑 에이다스 시스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 하단 이제 미디어랑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 이제 8세대로 넘어가면 이 하단에 지금 설명드린 미디어 컨트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컨트롤러는 이제 삭제가 되죠.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어컨 공조기는 놔둬도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8세대 OS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 뭐랄까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심플한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주면서 이걸 다 삭제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일단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전 에어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도 그렇고 2열에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열 같은 경우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구성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잠시 2부에서 외관신에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센터 터널 가장 앞단에는 수납판 구성으로 일단 커버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는 A타입 1개와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컵홀더가 위치를 하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변속기, 이 변속기 디자인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 하도 변속기 디자인이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이 변속기 잡는 맛이 많이 사라져서 살짝은 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하긴 그렇죠. 이거 뭐 변속기 한 번 조작하면 그러니까 수동을 예전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변속기가 없으면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면허가 수동으로 따라가지고 예전에 수동을 좀 첫차로 좀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어봉을 잡고 있는 맛이 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이제 전자식 변속기 위치를 하고요. 좌측 라인에 이 드라이브 모드는 설명을 드렸고,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을 켜거나 오프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 하단에 스포일러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후방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 이렇게 가변식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요. 내리는 건 이걸 길게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길게 누르면 내려가더라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일단 콘솔은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 콘솔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차량의 뭐 등급 포지셔닝을 생각하면은 그냥 무난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콘솔 안쪽에는 USB-C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 쪽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실내 옵션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재 6 시리즈 GT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2020년도에 LCI 버전 출시된 이후에 그 후로 계속 변화가 없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OS 8세대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 시리즈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올지도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현재 구성으로만 보면 예전 세대에서 느꼈던 이 인테리어 구성이 대부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S 8세대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현재 6 시리즈를 보면 인테리어 구성이 많이 반가울 겁니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상당히 반가워요. 어쨌든 간에 기존 현재 이 인테리어 구성도 제가 예전에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뭐 구성적인 면에서는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족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OS 8세대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심플해지게 뭐 바뀔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글쎄요, 6 시리즈가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640i M 스포츠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6 시리즈 모델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후륜 쪽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시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속도역이 한 140km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후륜 쪽이 약 1cm 정도, 1cm 정도가 낮아진다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모드와 상관없이 기본 구성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감안을 하고 이 어떻게 보면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은 탄탄하게 잡아주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한 게, 제가 작년에 620D 럭셔리 트림 시승했을 때는 그래도 후륜 쪽에 가라앉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보통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륜 쪽이 그냥 일반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구성의 어떻게 보면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륜의 에어 서스펜션이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가라앉는 느낌을 확실하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620D 예전에 시승했을 때는 확실히 이쪽 드라이브 코스에서 하는 게 좀 차이가 좀 나긴 나는군요. 근데 이것도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전에 X7 7 시리즈, IX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 댐핑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을 시승하고 이제 현재 6 시리즈로 왔기 때문에 좀 더 이 탄탄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전에는 되게 편안하게 주행을 했던 기분이어서 오늘도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현행 이제 5 시리즈보다는 이 성향 자체가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좀 더 컴포트한 성향으로 좀 많이 치중해 돼 있다라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듣고서는 오늘 시승을 하는 건데, 의외로 조금은 탄탄하게 받아주는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상적인 도용 영역에서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서스펜션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주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들의 그 느낌이 현행 이 6 시리즈 뒤치에서도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한 번 더 이 승차감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댐핑 컨트롤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 스트로크를 짧게 가져가거나 이런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변속기 좌측으로 밀면 S 모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패들 시프트 변속을 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달리는 거는,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
언덕을 조금 세게 넘어가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 조금 이제 나는군요. 아, 이렇게 좀 세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뭐야, 프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탄탄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네요. 네, 스트로크를 좀 허용을 많이 해줄 때 이때 이제 후륜 쪽에서 살짝은 이제 정말 살짝 가라앉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3.0L 가솔린 엔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용으로 뽑아주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주행 안정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좀 넣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었던 모델들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구성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W 모델들은 좀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변속기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빼놓으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 변속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변속을 하시면 돼요. 야, 코너 뭐 좋죠. 오늘 M 스포츠 브레이크라서 일단 브레이크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BMW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브레이크 성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형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부분에서는 충분히 확실한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탄탄하게 받아주는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들어가도 좌우로 불안해지는 거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이제 제동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3.0L 가솔린 엔진만 돼도 달리는 재미가 있어요. BMW는. 물론 2.0L 엔진도 요즘에는 튜닝을 좀 잘 해서 달리는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배기량은 무시를 못하죠. 그렇죠. 야, 이게 역시 BMW는 요런 세단류로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기가 정말 재밌어요. 일단 현재 6시리즈 640i M 스포츠 모델에 적용되는 타이어 구성을 보면 피렐리 P0 롬플렛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썸머 퍼포먼스 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폭 이 드라이빙을 조금은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럼플렛 타이어라 정말 적극적인 일반 썸머 타이어보다는 스펙상으로는 리뷰 포인트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타이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시리즈 GT 제가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보고 왔는데 컨셉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달리기 이런 성능보다는 정말 패밀리카, 소위 말해 이제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제작이 된 차량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만족감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 대응이 절대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주행감 쪽으로 보면은 스포츠 드라이빙 쪽보다는 약간은 이제 컴포트한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이게 스트로크가 조금 강하게 물릴 때만 이 서스펜션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안하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세팅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인 M 스포츠 차량들 다른 모델들의 M 스포츠 차량들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표 상으로만 봐도 기본 럭셔리 트림에서 M 스포츠 보통 트림으로 넘어가면 일부 다른 모델 트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옵션 구성을 좀 넣어주는데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거의 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차량 컨셉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전에 시승했을 때 느껴봤던 이 푸른 조약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컨셉이 명확하죠. 그리고 이 가속감을 쭉 끌어냈을 때 느낌으로 보면 배기음이 보통 그래도 3.0L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현재 6 시리즈 GT 640i M 스포츠 모델은
배기음보다 엔진 음색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좀 차이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 640i x드라이브 M 스포트 트림입니다.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S 모드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이렇게 역시 확실히 좀 전에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배기음보다는 RPM을 좀 높게 사용하면 엔진 음색이 좀 많이 들어오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선 저 터널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저희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약 20km 이상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이게 사실상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등급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X740i 그리고 7 시리즈 740i 모델도 시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차량들이랑은 어쨌든 파워트레인 수치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직선 구간에서도 킬로수 이제 속도 영역에서 좀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쭉 밀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40i 트림 3.0L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된 트림이기 때문에 가속 영역 부분에서도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 쭉 밀어주는, 가볍게 차를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를 이제 기본 D에서 좌측으로 밀면 S 모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변속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패들 시프트로 매뉴얼을 한 번쯤은 이제 피드백을 주면 그때부터 이제 매뉴얼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HUD에서 이 변속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쭉 연결해서 이제 차량을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너링 쪽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인 이 서스펜션 자체가 뭐 후륜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스타일의 승차감을 좀 보여주거든요.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좀 길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잡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그래도 무난한 승차감을 좀 뽑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무난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보통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다 그러면 야 이거 상당히 편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6 시리즈 GT입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시면 현재의 모델,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트림이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크롬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된 특징이 있습니다. LCI 이전 세대와 모델 전면 디자인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LCI 모델이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디자인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램프의 구성,
BMW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참고로 이 레이저 라이트 640i 전용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그니처 주간주행 등 라인을 보시면 이전 세대는 U자형의 주간주행 등이 좀 돋보였었는데 현 세대로 오면서 L자형의 주간주행 등으로 변경된 부분도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차량 색상 알파인 화이트 색상이 적용이 된 구성입니다. 현재 6 시리즈 GT 트림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총 5가지의 컬러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건 그레이 색상과 블랙 색상은 2가지의 타입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지금 보시는 이 알파인 화이트 색상 이거 단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적인 면으로 이 그릴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 에어 스트링 키드니 그릴 구성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닫혀 있고 주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이 되는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MW 6 시리즈 측면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전륜 245mm, 후륜 275mm의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구성으로만 보면 20인치 더블 스포크 648M 디자인 휠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 스포트 트림의 어떻게 보면 구성의 특징이죠. 전륜 휠 안쪽에 보시면 M 스포트 브레이크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구성, 크로스오버 모델의 디자인 구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5 시리즈도 시승을 했었는데 요 루프 라인이죠. C필러 라인부터 이제 떨어지는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 6 시리즈 GT만의 디자인 특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이 아무래도 그렇죠. 현재 차량이 이제 공식 가격으로 따지면 1억이 좀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체적인 도어는 프레임리스 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 라인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5 시리즈와 한번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장 같은 경우는 125mm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도 같이 커지죠. 100mm의 차이가 있고요. 전고 부분에서도 59mm, 전폭은 32mm의 이 큰 사이즈를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 전세대입니다. 전세대 7 시리즈와 같은 플랫폼으로 이 6 시리즈도 제작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 면에서도 확실하게 좀 장점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열입니다. 우선 공간을 살펴보면 지금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머리 공간? 머리 공간은 제가 그래도 등치가 좀 있는 편인데 딱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측면 쪽에서도 언급했던 이 디자인 구성 자체가 일반 세단 모델들보다는 이 공간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좀 있는 구성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넓은 2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트 전체적인 착자감으로 보면 1열 시트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탄탄함이 좀 묻어있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컴포트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센터 콘솔까지 이렇게 내리면 그래 살짝은 탄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암레스트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이 컵홀더까지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좀 이 정도만 좀 올라오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콘솔까지. 근데 이 콘솔은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에 좀 장점이 있죠. 6 시리즈 GT 같은 경우는 이 2열 시트를 각도를 전동으로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 측면에 있는데 이게 어디 있니? 잘 안 보이네요. 이쪽에 있어요. 측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2열 시트 각도를 전동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 범위는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최대로 세워놨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불쌍하게 이렇게 앉아가야 되고,
최대한 눕혔을 때가 그나마 착장을 했을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폴딩이 완벽하게 이게 독립 시트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방석은 통합적으로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등받이만 이제 별도로 40대, 20대, 40 방식으로 이제 폴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토로 이제 전동으로 시트를 조작을 하면 이 중앙 시트는 운전석 라인에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 이제 운전석 쪽 라인에 시트에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트림 640i M 스포트 최상급 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블라인드까지 지금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후방 라인 쪽에는 없고요. 좌우측 2열 도어에만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이거는 전동으로 닫거나 이렇게 레버 쪽에서 이 선쉐이드를 닫거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중앙 라인 쪽에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640i 포존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열도 그렇지만 2열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된 구성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하단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는 C타입이군요. C타입으로 2개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시리즈 GT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살펴보면 3D LED 테일 램프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와 하단 사각 머플러 팁 디자인으로 인해서 역동성과 안정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테일 램프는 제가 예전에 5 시리즈도 시승을 해봤지만 이 6 시리즈만의 좀 특징이 좀 많이 느껴지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BMW 모델, 일반 모델들에서 제가 항상 장점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단에 듀얼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기 시스템이 좀 특징이 있는 게, 보통 겨울철 온도가 낮을 때 이제 연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운전석 라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쪽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저쪽이 배기 이런 압이 좀 차이가 좀 나는 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이쪽에서 연기가 좀 많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 제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스포일러는 수동으로 이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에서는 제가 전시장에 확인해 보니까 110km 이상으로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제 스포일러가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트렁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6 시리즈 GT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뒷유리까지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트렁크에 물건을 적재할 때 상당히 편리한 구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으로 보시면 61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약 180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BMW 64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승 차량도 BMW 3천리 모터스 안산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오늘 제가 시승한 차량 시승이 가능합니다. 패밀리카를 혹시나 구입을 하고 싶은데 난 SUV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에게 이 6 시리즈 GT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장점으로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 5 시리즈 모델과 비교를 하면 서스펜션 구조에서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프렌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5 시리즈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일반 세팅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감과 주행 드라이빙도 좀 확보를 해주는 구성이기 때문에 적당한 탄탄함이 묻어있는 승차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MW 64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트림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y am I always my own enemy? Stronger is something I wanna be. Hope keeps on breaking on the kitchen floor. I want more than this. I'm not good at being nice to me. Always something else I wanna be. Every time it's different than before. I get